사실 새학기 때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 중간에 들어오는 것도 괜찮을까, 아이가 적응을 못하거나 또는 다른 아이는 영어를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여기 와서 기죽진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에 대한, 낯선 사람에 대한 환경을 적응하는 거는 어떤 원을 가도 1차적으로 적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 유치원이냐 영어 유치원에 따라 이제 언어가 바뀌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적응하는 부분에 좀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는 우선 아이들이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1차적인 이유는 선생님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나를 얼만큼 따뜻하게 애정으로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냐에 따라 적응기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렵죠. 근데 뭐 그냥 미국 유치원에 우리가 갔을 때 아이가 어렵냐 쉽냐 기준 없이 그냥 들어가서 많이 듣게 하고 생존 영어를 하는 것처럼, 여기도 약간 좀 진도가 높다 해도, 높은 반이어도 그렇게 들어가서 적응을 할 경우엔 실제 영어 실력은 엄청나게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4세, 5세가 중간에 들어가는 거하고 네. 6세, 7세가 중간에 들어오는 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큰 차이죠. 영어 과목으로 우리 아이 성적 잘 나오게 한다고 하시면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가르쳐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를 한국어와 똑같이 모국어로 습득시키고 싶다 하시면, 어리면 어릴수록 한국어와 영어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습득하고 배워가는 거죠. 근데 이 배워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제가 추구하는 교육은 지적 호기심 충족이거든요. 근데 영어인지 한국어인지 모르고 습득하는 아이들은 지적 호기심 충족을 하는 데서도 엄청난 그 탐구심과 호기심이 생겨서, 뭔가 내가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선생님이, 원어민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들리네? 그리고 또 얘기를 했더니 또 되네? 이런 성취감과 지적 호기심 충족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저는 어리면 어릴수록 들어왔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언어로서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주말이 되면 엄마 SC 언제 가? 나 빨리 가고 싶어. 이건 1차적으로 이 환경이 너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우선은 적응이 됐다 1차적으로 볼 수 있고요. 2차적으로는 선생님 보고 싶어. 선생님을 계속 얘기한다는 거. 3차는 집에서도 갑자기 안 쓰던 영어를 쓰고, 원에서 이런 걸 배웠어 라고 하면서 원에서 있었던 것들을 영어적으로 표현했을 때, 아, 적응을 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우리 원에 왔을 때 엄마들이 고민하는 게 기존 친구들하고 네. 금방 어울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어디 가나 다 똑같은 얘기 아닐까요? 뭐 이사를 와서 어느 원을 선택할 때 결국 기존 친구들 반에 들어가서 원을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다 똑같아요. 환경과 낯선 사람을 만나는 환경 적응은 똑같은데, 적어도 우리 원의 큰 차이는, 저는 정서적인 케어적인 부분에서 TCI 검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케어를 하고 있다라는 거, 또 그거를 원장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사랑과 애정이, 정말 관심이 아이한테 주는 영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원에 적응 못한다면 저는 다른 원은 더 적응이 어려울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새 면담하는 거 보니까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는 영어를 못하는데 여기 와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영어를 못하니까 오는 거죠. 영어를 잘하면 뭐 굳이 여기 와서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영어를 못하니까 와서 여기서 언어로 습득시키는 거죠. 성적처럼 얘가 A, B, C, 알파벳, 소문자, 대문자를 어떻게 아는지, 뭐 장모음과 단모음을 어느 정도로 아는지라는 기준으로 사실은 우리가 테스트를 보는 건 아니고요. 사실 언어로 생각한다면 듣고 말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한지, 또 얘가 어느 정도 노출이 돼 있는지, 영어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또 이 아이가 조금 어느 정도 읽기까지 가능하다 하면 SR 테스트까지 봐서 이 아이의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반을 세팅을 하는 게 그 아이의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그 3월에 시작돼서 같이 이렇게 쭉 가는 반이면 좋겠으나 중간에 이사를 왔을 경우에 이미 3월부터 한 10개월 지난 시점에 우리 아이가 이 반에 들어갔을 때 적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년 3월로 사실 새학기 때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 중간에 들어오는 것도 괜찮을까, 아이가 적응을 못하거나 또는 다른 아이는 영어를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여기 와서 기죽진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 저희는 이제 중간에 입소한 친구들이 여러 명 있어서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는 되게 완벽 성향이 좀 있었던 친구예요. 그리고 일반 유치원 다녔을 때 선생님한테 항상 칭찬을 받았던 모범생인 친구였죠. 근데 여기서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노출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때부터 얘는 예측 가능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 원에 왔을 때. 그래서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예측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불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처음에 오자마자 한 하루 이틀 울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할머님, 할아버님이 다 동원하셔서 등원을 할 때 할 수 있다, 화이팅 하면서 아이가 했지만 항상 불안한 얼굴로 이제 원에 들어왔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했냐면, 우선 제이슨이나 선생님하고 고민을 하면서 어떤 걸 얘기를 했었냐면, 네가 지금 현재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배워가면 돼. 그리고 여기서 영어를 쓸 수 없는 아이한테 영어만 써야 된다는 게 이 아이한테는 힘들었을 건데, 우리는 영어만 써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네가 영어만 쓰는 곳이 아니고 네가 불편하다면 한국어를 써도 상관없어라고 얘기를 해서 좀 아이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마음을 놓을 수 있게끔 계속 꾸준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일주일 좀 되더니 조금씩 애가 입구에 등원할 때 얼굴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랬던 친구가 한 달이 지났을 시점이에요. 자기는 영어도 너무 두려워하고 힘들었던 친구인데 마켓데이라는 걸 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판매원이 선생님이었고 이제 아이들이 물건을 샀던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판매원이 돼서 영어로 사세요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단기간에 아이가 이렇게도 빠르게 적응을 시켰다는 거죠.